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는 이제 그 오일하고 천연가스 그리고 금은동, 요거를 좀 나눠서 했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같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여기 사실 크루드오일하고 천연가스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한데, 골드하고 실버 그리고 카퍼, 요 세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실게요. 자, 먼저 골드 차트입니다. 자, 골드를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도 치면 안 된다. 매도 치면 안 되고, 일단 상승 추세였으니까 적어도 전고점 정도 자리까지는 일단 끌고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리고 매도하고 싶은 분들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더 추세를 좀 더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 좀 힘들겠지만 매수가 답이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고점마저 바로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세 되돌림, 이 자리에 트랩을 보이면서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조정을 보이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직은 이게 조종다운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가지고 이게 섣불리 아직도 매도를 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트랩을 보이면 잠시나마 매도를 잡으면서 일단 반락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도 끝났다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드는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홀딩해 보자. 좀 더 홀딩해 보자. 여기서 좀 패턴도 이렇게 좀 삼각 수렴형 식으로 나와가지고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제법 강세의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매도 잡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수도 아직 끌고 갈 만하다. 여기서 신규로 매수 들어가는 건 좀 불안합니다. 좀 그거는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점 라인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이고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는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매수다, 일단은 매수라는 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당연히 매수 쪽으로 보고 거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골드는 봤고요. 다음은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자, 실버도 제가 이제 개념은 마찬가지다. 개념은 마찬가지인데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이 또 강하죠.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골드하고는 달리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버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트랩을 보인다든가, 그러면 실버는 그래도 한 번 정도 매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쪽 금속류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골드하고 실버는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섣불리 매도로 나서는 것보다는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쪽으로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실버도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박스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추세가 뚫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실버까지도 매수 관점에서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다음은 카퍼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잠깐만요.
갑자기 카퍼가 HG인데 안 보이네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잠깐만요. 네, 찍어야 되겠네요. HG 뭐 실수로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실수로 HG 이거 같은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려야 되겠네요. 그죠? 쭉쭉.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올려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예, 올려놓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좀 부득이하게 좀 시간을 끌고 있네요. 제 성격이 예,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어차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올릴 수 없나? 진짜. 아, 이렇게 하면 올라가더라. 안 올라가네. 올라가네요. 카퍼. 자, 보시겠습니다. 카퍼.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처져 내려오고 있다. 왜냐면 경기에 관련된 이 구리라는 상품 자체가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버티다가 일단은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경기의 부분이 있으니까 차트가 살아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경기 쪽으로, 금리보다는 경기 쪽으로 또 쏠려가는 그런 느낌이니까 일단은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좀 쳐져 내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런 중요한 저점 라인을 지키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깨고 내려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 더 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다행히 요 중요한 하단 추세 라인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러면 구리가 수요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빠질 거야. 근데 중요한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깨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럼 경기도 안 좋아지겠네. 이거 구리가 이걸 깨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막 크게 막 경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악의 상황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카퍼까지 봤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단 지금 골드하고 실버 같은 경우 추세 살아 있으니까 섣불리 매도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뭐 꺾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 나오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뭐 이번에 금리 사실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살아난다. 여기 다시 살아나서 올라가고 이런 추세를 돌파한다. 위쪽으로. 그러면 일단 또 경기는 조금 더 다시 뭐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 많이 쓰시는 그리고 많이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자, 오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고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그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저는 사실 여기가 쉽게 깨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깨지긴 깨졌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많이 내려오면 한 63불대 정도가 일단은 마지노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일단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유가 역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쨌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죠, 그죠? 경기에 민감한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내려오면 중요한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 일단 드려도 이런 중요한 저점 라인들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걸쳐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곧바로 강력하게 깨고 내려간다라는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뭐 제 생각에는 요 추세 라인, 하단 추세 라인, 세기형의 하단 추세 라인 정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뭐 반드시 이런 추세를 때리러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연가스하고 비슷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한번 때려주고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방향을 이런 식으로 타는, 뭐 그런 것보다 이제 급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6666이네요. 지금 66.66. 이게 뭐 현재가는 아닌데, 딜레이 차트라서 현재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6666 육폭화입니다. 육폭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로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또 이미 추세가 한 방 크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애매한 자리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에너지 자체는, 전체적인 에너지 자체는 방향성이 좀 하락 쪽으로 보는, 무게를 싣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싣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강하게 여기서 더 내려갈 공간이 많으면 그래 강하게 매도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여기서 이격도 좀 심하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매수, 단기적으로는 반등의 가능성, 좀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차트를 뭐 1시간 차트만 봐도 아직까지는 뭐 매도로 완전히,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이격이 심하다 뿐이지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뭐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이격이 굉장히 심한 걸로 나타나고, 1시간 차트에서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반등을 줘서 한 77불, 72불, 참 77불이래. 72불 요 라인 있잖아요, 노란색. 요 라인 정도의 어떤 반등을 보이면, 그러면 일단 반락을 한번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안 깨는 저점이 나오고, 뭐 방향선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아직은 뭐 어쨌든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도를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버텨볼 만은 하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많이 여기서 추가락 해봐야, 제가 한 63불이라 그랬나요? 그죠? 63불이 아니 63불 정도 대략. 63불 초반, 초중반, 뭐 이 정도, 초반도 아니네요. 하여튼 64불이 깨지면 일단 뭐 좀 이익 실현 해볼 만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디 갔냐? 천연가스. 이게 뭐 다 엉망이 돼버렸네. 왜 이렇게 엉망이 됐지? 세팅이. 천연가스도 없어져 버렸네. 이게 뭔 일인가요? 천연가스 어디 갔지? NG가 안 보여요, 갑자기. 와, 이거 진짜 큰일이다. 왜 이러냐? NG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NG를 하나 쳐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NG 어디 갔나요?
이건가요 지금? 예, 이거 맞네요. 예,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자, 보시면 아까 제가 미리 조금 보고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뭔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참 꼭 이래요. 예. 자, 어쨌든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 추세를 뚫으면, 예, 뚫으면 일단 매수고,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 2.568 요 정도, 2.57 정도가 넘어가야 확실하게 전환되는 느낌이 있을 것, 그러니까 전환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아주 미세하게는 트랩을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돌파는 못 됐는데 트랩을 살짝 보이고, 지금 그 다음 봉에서 음봉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수 꼬셔놓고 요 추세 보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를 꼬셔놓고 확 내려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추세선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가상으로, 예, 종가상으로 넘어섰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임 프레임을 일단 4시간짜리니까 4시간짜리 갖고 볼 수는 없고, 예. 이게 보시면 1시간짜리도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타임 프레임을 좀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서 이렇게 보시면 5분짜리 정도 보시면, 이제 이거 5분짜리로 보면은 사실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추세 작업이 여기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추세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옛날에 매매를 할 때, 예, 보통 5분짜리, 뭐 심하게는 1분짜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큰 흐름은 만들어 놓고, 짧은 흐름에서는 심하게는 뭐 1분짜리 들어가서 매매 타이밍을 정하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 추세가 제대로 됐나? 얼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로 봅시다. 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5분 차트거든요. 5분 차트. 자, 5분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 추세를 계속 넘어서지 못하다가 아이고, 추세를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추세 밑에서 이렇게 놀다가 시도를 한번 한 거예요. 시도를 했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트랩을 보이고 내려왔어. 그죠? 트랩을 보고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일단 만약에 뭐 매도로 보고 매도를 쳤다라면 이제 기다려가지고 이런 자리 깨지면 뭐 추가 매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못 넘어섰기 때문에 추세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적정한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자신 없으면 끌고, 뭐 저라면은 사실 글쎄 뭐 쉽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게 사실. 예, 왜냐면 흐름이 많이 먹었으니까 일단 버텨볼 만한 자리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했으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사실 막 욕구가 막 생기거든요.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근데 다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예.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일부를 정리를 하더라도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결국은 갭을 다 메꾼 상태예요. 이제는 갭을 다 메꾼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예, 갭을 완전히 메꾸고, 요 라인은 이제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밑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자꾸 달렸다는 거예요. 뭐 아주 뭐 이렇다고 해서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일단은 뭐 갭 채웠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라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갭을 채운 게 과연 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센 걸로 봐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아주 센 건 아닌 거죠. 갭을 채웠다는 자체는, 갭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어쨌든 채웠다는 자체는 뭐 이 종목이 아주 강한 패턴이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보통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갭을 채우고 가는 게 뭐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적인 포인트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다. 예. 더 이상 막 치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옷이 러닝 셔츠라고 잘 안 입는데 러닝 셔츠를 입고 이걸 입었더니 자꾸 막 옷이 두 개가 막 서로 싫어하나 봐.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흐름이 여기서부터 보면 어쨌든 하락 흐름이잖아요. 어쨌든 그죠? 계속 하락 흐름이잖아요. 갭을 채웠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도살아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섣불리 매수를 하는 건 좋지 않다. 이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대략 한 2. 짧게 보시는 분들은 요 직전 고점 있잖아요. 2.4불 정도, 2.4불 정도를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방경직 보이다가 탁 넘어간다. 예. 그럼 넘어가는 순간에 일단 짧게 대응하고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 그럼 이 저항선을 얘가 돌파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익 실현을 아까처럼 여기서 트랩을 보일지 아니면 돌파가 될지에 따라서 돌파되면 홀딩하는 거고 돌파 못되면 이제 정리하는 거고. 예. 그런 스타일의 어떤 매매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일단 하방경직 보이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반등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을 수 없으니까 2.4불 정도가 넘어서면서 뭔가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어떤 이거는 그냥 필로 봐야 돼요. 그 순간에 탁 감각적으로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잡지 못하면 사실 이게 잡기 쉽지가 않습니다. 또 뭐 이게 특히 내추럴가스는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보면 순식간에 막 팡 치고 나가는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물을 할 때는 손실을 각오하고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손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불 넘어가는 자리에다가 이제 매수를 걸어놓고 뭐 2. 얼마를 해야 되나 하여튼 2.4 조금 위로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틱에서 10틱 정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손절은 체결된 다음에 바로 뭐 한 2.4니까 얼마 정도 걸어야 되나 한 50틱 정도 뭐 그 정도 걸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얘가 만약에 쭉 치고 올라가 가지고 추세 근처까지 간다. 추세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추세 근처가 한 2.4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47 언제 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언제 가느냐에 따라 2.4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막히면 근데 여기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네. 여기서 팔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무슨 진짜 20틱 30틱 놓고 손절치기도 애매한 상품이라 일단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짧게 손절을 놓으셔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저항 보이면 뭐 치고 나오고 보통은 이게 여기서 얘가 이제 제대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롤링을 좀 더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쫙 한 방에 이런 스타일은 올라가면 한 방에 빵 뚫어요. 한 방에. 이게 뭐 슬그머니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팡 뚫습니다. 왜 아까 그 실버에서도 보셨잖아요. 실버에서 밑에서 제가 지지선이고 이 자리가 매수로 보는 관점이 맞다라는 자리에서 이런 박스를 빵 뚫으면서 그냥 추세 자리까지는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죠? 추세를 뚫었다 말았다 거기서 약간 좀 롤링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여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요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필요해 보이긴 한데 만약에 저런 과정을 보이다가 위로 박스가 뚫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한 5까지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2.4에서 2.5. 그리고 추세 자리까지면 뭐 추세 시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간에 따라서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추세 돌파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은 포인트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은 골드하고 금속류하고 오일류하고 같이 이게 에너지 쪽하고 같이 봤는데요. 뭐 시간이 얼마 정도 됐나?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할 말이 별로 없어 보여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나눠서 하면 또 귀찮은 면도 있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오일 골드 오일 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